사실 응시배에서도 그렇고 삼성화재에서도 그렇고 이창호 구단이 가장 부담스럽고 그 당시에 또 이창호 구단한테 많이 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이제 운 좋게 이창호 구단을 꺾은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요다 구단하고는 이제 결승 무대를 이제 두 군데를 다 만나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요다 구단도 그때가 이제 가장 전성기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하락세였었는데 워낙 그 당시에는 이제 규모가 가장 큰 두 기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는데요. 응시배를 우승하고 그리고 한 9일 있다가 이제 삼성화재배 결승전을 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좀 관리를 좀 못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2국 3국이 1국에서 승리하고 2국 3국을 패배를 했는데 이 끝내기 장면에서 오히려 이제 요다 구단한테 역전패를 좀 당한 것이 굉장히 아팠고요. 그리고 마지막 짓날 굉장히 좀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괴롭습니다. 네. 여기서도 이제 그 당시에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기 끊는 수를 지금 타이밍에서 두는 게 어땠을까 합니다.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여기로 두는 것은 이거는 이제 흙이 끊겨서 좋지가 않습니다. 중앙이 굉장히 얇아지죠. 그러면은 호구 치는 정도인데 이제 패를 할 때 밀게 되면요. 요 돌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. 패값을 썼고요. 때리고 끊는 패를 쓰고 때렸습니다. 네, 이 장면에서 아직은 이제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저도 이 당시에 이제 대국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역시 여기를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흑은 그냥 패를 하면 단패가 되는데 그 모습은 이제 이 돌이 공격이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굴복을 한번 시켜야 돼요. 그래야 여기 집이 안 나지 않습니까? 굴복을 한번 시켜야 되고요. 패감 한번 쓰고 때리게 되고 네,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. 이쪽 패감을 이제 쓰는 게 이제 어려워요, 지금.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쪽 패감 만드는 것도 좀 어렵고요. 하지만 이렇게 돼야지 바둑이 그래도 어려운데 실전은 바로 여기를 뒀어요. 이 수가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은 점수가 많이 떨어진 수입니다. 이렇게 되니까 패는 그대로 남아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열고요. 네.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한 칸을 띈다든지요. 아니면 붙인다든지 중앙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. 여기 일단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는 패예요. 그래서 버텨야 되는데 실전에 또 여기를 때렸습니다. 이 자리를 당하니까 뭐 이때는 뭐 8집, 9집 지금 장면에서 굉장히 나쁜 형세가 됐어요. 네, 이때부터 이제 그 요다 구단의 손바람이라고 할까요?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. 선수 교환을 하고 또 젖히는 수도 뒀고요. 갑자기 제가 이제 백은 살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 돼버렸습니다. 아주 큰 고전이 됐죠. 안수 치고 빠졌습니다. 이렇게 되고 있고요.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. 물론 여기서는 그래도 이 돌이 그래도 타개를 하면서 뭐 인공지능 평가로는 5집 언저리 정도 흙의 우세라고 합니다.
네. 근데 뭐 지금 너무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요다 구단이 이때부터 이제 실수가 여러 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두터운 수를 두는 것이 이제 실수고요. 그리고 요다 구단은 이제 좀 집에 예민한 것보다 두터운 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. 그리고 바둑이 좋아지면 느슨하게 두는 게 이제 요다 구단의 가장 큰 단점인데 이 이후로 이제 나오는데요.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가장 알기 쉽습니다. 굳이 이 패는 걱정할 게 없대. 요다 구단의 생각은 여기 넣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, 지금. 요 수는 여기를 두고 이 끊는 수로 인해서 흙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쁩니다.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네, 여기 지금 때리는 수가 선수지 않습니까?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. 안 받으면은 패가 되죠. 여기 맛이 좀 나빠서 요다 구단이 여기를 때렸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때린 수가 잘못됐고요. 붙였습니다.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실수가 또 안전한 행마를 했어요. 여기서는 역시 이제 젖혀서 여기를 두면은 늘어서요. 요 석점을 일단은 연결시켜야 돼요. 근데 여기서도 또 안전한 수를 뒀고요. 선수 교환을 하고 이쪽을 이제 끊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. 뭐 거의 이제 승부는 5대5 승부가 돼버렸어요. 이 때린 수와 이 두 수로 인해서 5대5 승부가 됐는데 여기서 이 수가 또 문제입니다. 여기서도 여기 단수를 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다 구단 생각은 여기를 둘 때 이거는 뭐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이건 뭐 끊으면 안 돼요.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때리고요. 석점을 버리고 여기를 젖혀서 뭔가 이쪽을 해가면 역시 뭐 미세하지만 약간 흙이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장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수습만 하면 본인이 좋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쉽게 수습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여길 당하고요. 여기 돌이 오니까 이쪽이 젖히는 맛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큰 집이 나는 형태가 됐어요. 그러면서 바둑은 역전입니다. 굿자를 두고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요 찔른 수는 괜히 둔 수 실수예요. 백에 악수고요. 잡았는데요. 이 당시에는 이제 백이 꽤 좋습니다. 여기에서 여기를 두고 네, 이것도 지금 요다 구단이 깨끗하게 정리한 수긴 한데 때리게 되니까 이거는 맛도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이 당시에는 끝내기나 개그가 굉장히 정확한 쪽이었었는데 이 바둑을 역전패를 당했는데요. 지금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. 원래 이 장면에서부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잘 둘 편인데 선수 교환을 했고요. 때렸습니다. 때린 수도 여기 쪽을 먼저 가야 되고요. 뭐 이거는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단수 치고 지켰습니다. 네, 이 첫 번째로 여기서 지금 제 수읽기는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, 흙으로 하여금 이 자리 두 집 내고 살게끔 하는 행마를
찾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수읽기 하다가 초읽기 몰려서 얼떨결에 뒀는데 이 수가 두 집 손이에요. 그냥 앉아서 이 수를 두면서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. 제가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.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.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여기를 두고 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두 집입니다. 두 집. 두 집을 그냥 손해를 보고 이거는 뭐 바보 아니면 둘 수 없는, 네, 이렇게 돼서 두 집이 그냥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수읽기를 하다가 시간 연장책으로 얼떨결에 뒀는데 두자마자 보이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흔들려서 역전패를 당하게 되는데요. 저도 확실히 이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은 들긴 합니다. 지금 여기 끊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행마를 하느냐, 이 수읽기를 너무 지금 열심히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쪽을 언제든지 먼저 한번 붙였으면은 백이 지는 일이 없습니다. 저기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먼저 해놓는 것이요. 지금 첫 번째로 이 수도 그냥 때리는 수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하고요. 쉬운 수도 별로고요. 지금 계속 추격에 몰렸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한 겁니다.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은 이거는 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. 지금 흑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은 이쪽도 패 공장이고 패감 공장이고 이쪽도 패감 공장이기 때문에 패를 했으면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실전에서 역시 이제 수읽기라면서 뭐 개가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여기를 뒀고요. 밀었습니다. 여기서도 이제 뛰는 수가 정수였고요. 여기를 두면 실전에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인데요. 여기를 두면 막아서 둡니다. 이쪽을 막으면 여기가 막아서 집이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렇다고 여기를 들어가면 이 수가 있습니다. 이걸로 비깁니다. 이거는 비기 돼요. 공패가 돼버리죠. 이렇게 뒀으면 이제 백의 승리고요. 늘고 밀었습니다. 여기서는 여기를 지금 붙였으면 또 백의 승리입니다. 요 교환만 하고 지키면 백승이 확실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. 굿자를 두고 여길 뒀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최후의 패착이 나옵니다. 이 수가 이제 크다고 생각해서 둔 건데요. 이걸로는 역시 여길 들어갔으면 백의 승리입니다. 일로 막는 것은 이거는 비기 돼서 흑이 안 됩니다. 이 수밖에 없는데 비기예요. 이건 단수는 못 칩니다. 영원히. 그러면 흑도 여기를 둬야 돼요. 기어 들어가면 이런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를 잡게 되면 여기가 5집이에요. 그리고 이 막는 수가 선수입니다. 거기를 두지 않고 실전에 이 붙이는 수를 뒀고요. 맞게 되니까 여기가 7집이 됩니다. 그리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이러면서 이제 역전이 됐는데요. 지금도 이제 이 중국 룰이나 응시 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패가 다 집입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이 이제 한 집 반까지 벌어졌는데요. 좀 요거 때리는 수도 막는 수가 좀 더 컸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
이 응시룰은 가량요 여기를 하나 젖히고 요런 걸 손을 빼고 끝내기를 합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는 여기가 이제 한 집 이득을 보는 버티는 수인데요. 근데 응시룰은 이제 뭐 두 개가 좀 들어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공배가 다 집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 그래도 아마 반집 진 것 같아요. 지금은 어떻든 패를 버티는 수가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흑은 패감이 없어요. 거의. 근데 100만 패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정수대로 100이 두더라도 반집 패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끝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못했기 때문에 한 집방까지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보셨듯이요. 이 수를 분명히 봤을 텐데 아마 개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초읽기에 몰려서요. 판단을 좀 못했던 게 패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도 가장 이제 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게 여기서 한 집, 두 집을 그냥 손해본다는 거. 이거는 너무 놀랍습니다. 그러면서 이바둑은 계속 흔들려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했습니다. 사실 이바둑을 역전패를 당하고요. 그리고 바로 또 다음날인가 시합이 있었는데 그 바둑도 초반 흐름은 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좋았었는데 역시 그 바둑도 한 집 반 졌습니다. 한 집 반 졌는데 그거는 이제 끝내기에서 또 한 집 손해봤어요. 근데 반집 거의 반집을 진 내용인데 제3국도 지금 보여드렸던 바둑처럼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서 패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응시배를 우승하면서 굉장히 좀 기뻤고요.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뭐 한 일주일 후에 벌어진 삼성화재배에서 요다구단한테 패배를 하면서 상당히 뭐 저 개인적으로도 시련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어떻든 이 예전 바둑을 다시 인공지능으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예전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. 그리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뭐 정확한 이 형세 판단, 정확한 수법 이런 것을 다시 공부를 하게 돼서 저도 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계속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